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팀장 도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특히 생일 주기별 데이터에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의 패널 데이터를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동패널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진에서 대략 이러한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했고 나중에 질문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 패널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 패널 연구는 효과적인 양육 또는 육아, 아동 발달에 대한 횡단적, 종단적 재료를 제공하고자 아동을 중심으로 발달과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변인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가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고 자료 모은 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종단 연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연구의 중단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연장됨으로써 올해는 이제 원래 의미 한국 아동 패널 연구지만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연구라는 또 다른 제목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동 패널 연구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요. 저희의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을 말씀드리면 코넬 대학에 아마 여기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아동학을 하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브롬펜 브루노라는 코넬 대학의 발달 심리학 교수님이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태학적 태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론을 발표하셨는데 그러한 이론에 근거하여서 아동이 있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이거 되는군요.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가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다음 접하게 되는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나아가서는 그 사회와 문화를 아우르는 정책까지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 세운 이 틀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과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에 그걸 접목을 해서 변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중심이 되지만 그 아동의 부모, 가구,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 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변인이 크게 8개의 큰 특성으로 구분되어서 저희가 변인을 구분하고 또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드네요. 네,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그 아동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전국의 신생아 분만 병원을 추출하여서 그 권역별로 5개 권역입니다. 서울, 경기, 경상권, 전라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대충 표시지만 5권역에 500건 이상의 분만 그 건수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비례 배정하여서 신생아와 부모 모집단을 표집 그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현재 아동 패널 구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 패널 연구는 2가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사와 신층 조사. 먼저 일반 조사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해 처음에 연구진들이 어떤 조사 내용과 설문지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조사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부모들에게 패널 가구의 부모들에게 먼저 부모 설문지를 먼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송받은 걸 확인하거나 한 다음에 조사원들이 언제쯤 방문해서 조사를 하면 좋겠느냐 이제 한 다음에 일정을 확정하고 이후에 가구 방문을 하여서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조사의 내용이 다양한데요. 태피, 올해부터는 또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태피로 그냥 조사원들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태피, 그 다음에 부모 검사 같은 경우 GPC, 그다음 일부 아이들 조사도 G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조사, 저희의 문항 중에서는
가구라던가 집안의 어떤 가구 특성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질문지와 관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그 시기마다 발달에 아주 크리티컬한 피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을 볼 수 있는 수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부모가 동의한 아이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면 유치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웹조사를 의뢰해서 아이의 학교에서 생활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저희의 일반 조사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조사를 하다 보면은 매 질문지에 답을 얻지만 아이의 그때의 중요한 발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위해서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심층 조사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에서 아이가 1살이 된 해에는 애착이라던가 베일리 발달 검사, 기질, 어머니 성격 검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때는 제가 책임졌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대뇌가 완성이 되고 아이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지능 검사와 표현 어휘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휘력이 있는 표현 어휘력이 어휘력의 어떤 발달될 징표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REBT 중에서 표현 어휘력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원 하에 알러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사 진행률을 보시면 여기 쭉 일반 조사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2015년에 마감이 되고 2017년 이렇게 경년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5학년까지 실시가 되었으나 2015년에 저희가 계획서를 새로 써서 20세까지 볼 수 있는 2070년까지 20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서 현재 아주 기쁘게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임신기는 볼 수 없지만 신생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발달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아동 패널 연구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만료했고 지금 2020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시기에는 역시 아동 후기의 마무리의 어떤 발달적 결과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때 4차 심층 조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 그 다음에 20세에 대학교 입학한 후에 심층 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 현재 현황을 보면 매해 전년 대비는 별로 많이 줄고 있지 않지만 전체 패널 대비는 상당히 줄고 있고 올해는 제가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은 현재 70%고 올해도 70%를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연구 동향을 보시면 자료집에는 제가 4개의 대표적인 흥미로운 걸 뽑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패널을 소개하기에는 다양한 변이를 소개해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따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집과 다를 수가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아동 패널 특징을 설명하려니 신생아부터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인데 그 시기별 변이는 어떻게 연구적으로 연구자들이 사용했는지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라는 것은 2008년도 첫 해에 시작할 때 저희가 구성한 어떤 신체적인 그 다음에 신생아 시기의 주요 변인들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검사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연계돼서 보시면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산병원 의료진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우울하면 초기에 비염인 경우는 출산 직전이나 직후나 6개월 이내에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비염의 그런 경황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직후 6개월 이내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알러지의 그 비율이 반응이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아기 시기에는 저희가 KSP라던가 덴버라던가 발달 척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특성별로 나눠져 있고 그 세부 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인들을 사용하여서 연구한 거를 보면 잠재 프로파일 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남아와 여아의 이제 영아기에 어떻게 발달 그 모형이 변화하는지 이제 분석한 결과 3가지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남아인 경우에는 문제 행동과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과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초기의 경험이나 데이터 발달 경로를 통해서 이후에 아이들의 기질이라던가 정서상의 발달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 자료에서는 유아기의 변인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이라던가 신체 특성은 다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봤지만 아까도 이제 회의를 했는데 미디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미디어라던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제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때 아마 추가해서 유아기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많았고요. 그러한 이제 이건 아니네요. 이 다음이었나? 그래서 이제 이 변인들을 사용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이용 경험이 많은 경우에 후에 내재화된 문제 행동을 많이 갖더라. 오히려 외연화 행동이 아니라 우울이라던가 뭐 이렇게 회피라던가 이런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에도 이제 주요 그 특성들은 계속 같이 사용을 하고 이제 세세한 세부 변인들은 연령에 맞게 저희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자료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사용 시간과 이제 그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사회적 기술과 언어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일찍 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집단에 있어서는 언어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돼서 연구된다면 중재라던가 그런 거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변인 중에 부모 특성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서는 이제 인과학적 특성이라던가 양육 특성,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들과 개인 직업적인 것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토대로 질문지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잠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질문지를 어머니를 중심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유아기가 오면서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나 맞벌이나 공동 양육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부모, 엄마, 아버지의 모든 질문지가 거의 동량으로 같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동 양육이라던가 그 양육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묻고 있어서 크로스 체크라던가 이렇게 같이 평가하는 같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부부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는데 저희가 의뢰해서 이제 홍세희 교수님께 했는데 행위자, 상대자 상호 의존형 이제 모델을 통해서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갈등이 어떻게 각자의 결혼 만족도와 연결이 돼서 갈등이 결혼 만족도와 연관이 돼서 아동의 이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새롭고 좀 새로운 어떤 연구 접근법을 한다면 더 저희 자료가 빛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국제적인 데이터랑 비교하기 위해서 유로피언 밸류라는 그 서베이가 있는데요. 그 서베이 중에서 양육 가치관에 대한 아주 짧은 문항을 이용해서 저희 패널에 그걸 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교육이 더 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부모가 희생해야 되는 게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낮게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7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50%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구 특성은 대충 이제 많이 짐작하시겠지만 가정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가정 환경을 꼭 질문지만 하지 않고 관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을 교육하여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대하는지 집에 책들은 얼마나 있는지 휙 둘러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게 하는 그런 문항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 보고서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더라.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런 이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에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라던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이후에 문제행동과 언어 능력을 예견할 수 있더라.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특성은 이제 아이가 이제 좀 더 체계화된 학교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교사라던가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사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아 부모 여기 변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변인과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이후에 학습 준비도에 어떻게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적응이라는 변인으로 바꿔서 지금 대체하고 있어서 이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많이 안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 패널이다 보니까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 저희 데이터 다운로드 받은 거에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인데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어린 시기에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체험이 이후에 어떤 사회적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을 때 유의한 걸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특성은 저희가 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꼭 묻고 싶은데 이게 정책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항상 고민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정책이라던가 육아 지원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인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경제학적 분석을 한 건데 교수님께 의뢰해서 했는데 실제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액을 받던 부분을 받던 이러한 지원이 굉장히 가구의 어떤 그 양육비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가구 소득의 차이를 줄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은 그 가구별 어떤 소득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정책적 시사성을 얻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태까지가 저희의 데이터를 통한 연구 경향들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 패널 데이터를 원하시면 이제 www.와일드웹에서 패널 KICC.re.kr을 치시면 이 홈페이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거의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동안 1차년부터 했던 질문지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 2학년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왜냐하면 데이터는 올해 말에 초등 1학년 것이 개방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원내 연구진은 작년에 조사했던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이제 지금 집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도구의 변인에 대한 도구 프로파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변인이나 도구들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확인해서 찾고 이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보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있다. 내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자료 신청란이 있어서 여기 누르시고 연구 계획서를 이걸 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없애야겠는데 편하게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내에 방침이 있어서 우리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구 계획서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연구의 주제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쓸 그런 걸 제출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는 대로 데이터를 묶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데이터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초등 2학년 아까 기술한다고 그랬는데 초등 1학년 데이터를 올해 연말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영유아기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일반 조사와 2차의 심층 조사의 데이터가 다 발달 수행 검사이고 그리고 그것이 초등과 연계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유아기의 양육 방식이라던가 영유아기의 초기 발달이 이후에 학교 적응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심층 조사 2개는 굉장히 어렵게 올해 제가 원내에 여러분들과 정말 설득을 해서 데이터 개방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관심 분야에서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를 받는 걸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이제 내려받게 되고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용 팁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받으시면 이러한 순서로 이제 변수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MT니까 엄마 아마 mother의 약자일 거예요. 엄마가 응답한 거고 12년도 조사고 데모그래픽 변인이라는 거 연령 나이 이런 거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변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지와 보시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데이터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게 한번 열면 엑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 주제를 분명히 하시고 보신다면 훨씬 이용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대강 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시간에 따른 개인차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뭐 잠재 성장 모형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던가 뭐 회귀를 통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방향성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 연구자가 구사하는 연구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동에 대해서 발달을 엄마 아빠가 답하는 게 있고 또 학교에 가서 교사가 응답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패널 아동에 대해서 다자가 평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하고 그거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논하는 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당연히 발달 검사들도 있고 그 패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발달 궤적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달 궤적을 연구를 통해서 또는 이 효과성과 같이 겹친다면 우리가 발달과 언제 개입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의 뭐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던가 행동 문제를 줄일 수 있다던가 이런 중재나 개입에 있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자 관찰자 같은 요즘엔 뭐 혼합 모형도 많고 굉장한 연구 방법들의 그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용해서 연구자가 창조적으로 뭔가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올해도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암 그 회관에서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소장님과 원내 사정에서 뭐 결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다 보니까 호암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장소를 안 썼는데 저희가 이번에 양재동에 AT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올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한 달 뒤입니다. 바로 한 달 뒤라서 여기 오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좀 오셔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뭘 하나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올해는 제가 굉장히 컨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분들을 2달 동안 정말 콩글리시로 막 헐뜯을 해가지고 제발 와달라. 특히 이분은 너무 올해 일정이 바쁘셔서 전 세계를 비행기로 어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있는 중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단 연구예요. 여기는 굉장히 큰 연구인데 그 책임자이신 엘리자베스 쿡시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하실 거고 호주에서도 이제 Growing Up in Australia 이것도 종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종단 연구도 굉장히 그 아동 중심으로 잘 된 세계적인 종단 연구가 많지만 이제 미국의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고 호주 연구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연구라서 여기는 책임은 아니시고 책임 연구자가 여러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주빅이라는 분이 오셔서 초등 연계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고 그러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희 또 학술대회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그러면 올해 초까지 패널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 집계를 해봤더니 전부 다 데이터 신청은 1200건 정도 있었는데 359편의 발간물이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보고 안 한 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술지 발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최근에는 학위 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지도를 하는 가운데 조사하고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석사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격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논문, 그 다음에 저희 연구진이나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신춘 보고서나 이제 시기적 리포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정도 자료가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희 연구소를 어떻게 알리나 제가 그런 임무를 맡고 입사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기자들한테 막 보내고 제가 애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여기는 3개만 실었지만 저희 연구소 기사가 거의 일주일에 뭐 몇십 개씩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아동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거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들을 하고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제 뭐 제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받나요, 제가?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전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란에
혹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지 저희가 사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패널 조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패널 조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탈락하게 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추적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여기 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건강증진개발 부연구원이신 김랑희 박사님이나 그 서용선 그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저희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 그 패널 조사에 있어서 그 탈락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유식하게 어트리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혹시 어트리션을 잘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그 아동 패널에서 조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어트리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커브 통계적으로 보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항상 예산에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조사의 질은 예산과 그러니까 조사원을 얼마나 잘 격려해서 조사의 질을 높이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느 시기별로 패널에 대한 그 감사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올리고 있고 조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소 확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미리 선물을 또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그리고 연말에는 항상 연초에 연말이 될 때도 연초도 있고 그래요. 올해는 아마 크리스마스는 좀 선물과 이제 카드가 갈 것 같은데 인사카드도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기술적이란 거면 영유아기 시기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처음 키우는 부모들을 상대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기술이라던가 양육 지식에 대한 조그만 브로셔를 그 패널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 패널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같이 넓혀가면서 하도록 되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 설명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연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쩌다 어른에 나온 김경일 교수님의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지 전략이라던가 사고하는 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대적인 어떤 지원이라던가 설명회 그 다음에 양육 지식들을 제공하면서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사라던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실률을 그렇게 막 잡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그 전에는 10년 동안은 같은 조사 업체를 사용했는데 그 조사원들이 그런 양육 지식이라던가 브로셔라던가 그런 걸 교환하면서 아이가 같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 조사원들이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런 거를 되게 유지하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그 유실률을 줄이는 거는 과제로 남아 있어서 또 이제 굉장히 탈락 위기에 있는 이것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탈락 위기에 있는 어떤 부모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품 행사를 매해 합니다. 그런데 경품을 그분들이 뽑히게끔 약간 노력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자연 당첨이지만 이제 그분들이 뭐 저번에 했다가 안 했다가 만약에 조사원에게 거부를 많이 나타냈던 이런 거면 이제 경품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다 앙케이트를 해서 부모들에게 받아요. 올해는 어떤 것이 인기, 어떤 애는 뭐 가습기가 인기였다. 그러면 저희가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탈락 위기에 있는 그런 조사원이나 다른 사람 정보회에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실률은 거의 지금까지는 다른 패널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 놀라는 게 10년이 됐는데 70%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많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저희 모집단이 2150인데 아직 170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서 물론 유실률은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결측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근데 그 결측치도
이제 패널이 매해 똑같이 차지하면 똑같이 유지되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에 연구했던 거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데이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3집단으로 나누어서 아주 꾸준하게 계속 참여하는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들락날락하는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바뀌는 이제 패널들이 있는 그러니까 3년이나 2년 주기로 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 이런 주기가 있고 아예 그냥 새로운 주기로 계속되는 그런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약간 그 통계적 처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 패널 데이터보다 더 강화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가 운영 예산이라서 얼마나 좀 창피하고 어려운 일인데 뭐 우리는 패널 협의체도 구성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 계신 분의 누군가가 또 기재부에 가서 저희 예산을 쥐고 계실 수도 있을 테니까 사실은 패널은 굉장한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아까도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얘기했지만 연구위원님과 패널을 움직이는 건 가사노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인력이 듣고 손이 많이 가지만 실제로 태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쓰는 연구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아니 이거 패널 데이터가 왜 이 모양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뭐겠어요? 예산은 저희가 전체 예산은 평균적으로 4억 5천이에요. 그래서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00명에서 2,000명의 패널을 유지해야 되고 그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 연구진이라던가 학술대회 행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품, 그다음에 상품권, 그다음에 무슨 부모 특강 이런 거 보시면 다 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자가 되면 패널 책임자를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시점 이후로 저희가 4억 5천은 죽어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이 패널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어떤 그걸 패널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의 좀 윗분들이 되시면 좋은 점이 이제 그 전에 적립금에서 그 다음에 패널을 주려고 모아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다른 데에 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를 많이 강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물으셨는데 답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의 그 패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6억에서 8억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학술대회 행사, 그 다음에 올해도 제가 학술대회 외에 통계 워크샵이라던가 교수님 모시고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걸 옛날에 제가 2013년에는 그걸 했었어요. 모셔가지고 돈을 드리고. 근데 올해는 예산을 짜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 워크샵도 할 수가 없었고, 아까 그 두 분의 기조 강연을 모시는데도 예를 들면 호텔비 같은 경우도 제가 인맥을 사용하여 막 호텔을 후리쳐가지고 좋은 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패널을 살림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매 똑같은 패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혹시 추가로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아마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다가 1,700명의 패널을 유지하려면 조사원도 많아야 되는데 조사원들 사이에 타당성은 어떻게 궁금한지 알겠습니다. 조사원이요? 네, 조사원들 간의 타당도가 있어요. 아, 타당도. 그러게요. 타당도를 내면 좋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해오던 조사 업체를 좀 변경을 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도 모르겠지만 올해 조사에 좀 좋은 게 조사원들이 한 20명 정도 더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타당도는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타당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조사원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진들이 질문지 하나하나 1번부터 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나눠서 그 조사의 타당도라든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할애해서 조사원 교육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역별로 가면서 그 조사원들의 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그 조사원 교육을 저희 연구진이 다 가서 설명을 하고 문항마다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짧게 한 분만 더 꼭. 네. 아까 그 대상들이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초반에는 뭐 샘플링을 잘 하셔서 다른 일반,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응답하는 경향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면 뭐 아동 특성이나 뭐 부모 특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편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분야는 잘 몰라서요. 네, 그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걸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양육 지식이나 이런 정보가 가면서 바람직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런 척도를 내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성 척도 한번 이참에 영유아기 거랑 지금 연령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추후에 한번 해보고 근데 초기에는 아이를 낳고 부모가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요즘같이 이제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던가 그런 양육 지식에 되게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바람직성에 대한 답을 증가시킬 확률은 있지만 그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